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앞을 못 보는 음유시인 호메로스 두 번째 이야기.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그들은 며칠간 표류를 하다 이번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의 섬에 도착했는데, 물에 떠있는 섬으로 주위에는 부술 수 없는 청동 성벽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섬에는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가 6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는 딸들과 아들들을 서로 결혼시켜 부부로 살게 하였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현대에 1달 동안 편히 머물게 한 뒤 다시 떠날 때 오디세우스의 배를 고향으로 데려다줄 순풍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바람들을 가죽부대에 넣어 주둥이를 마개로 꽁꽁 묶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그의 부하들이 가죽부대 안에 귀한 물건이 감추어져 있는 줄 알고 마개를 열어버렸고, 그러자 안에 가두어둔 거센 바람들이 모두 쏟아져 나오면서 배는 다시 아이올리아 섬으로 밀려갔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을 다시 맡게 된 아이올로스는 이들이 신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여겨 더 이상의 도움을 거절하고 섬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바람의 지배자 아이올로스.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는 아이올리아 섬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바람을 지배하는 신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는 바람을 섬 안의 동굴에 가두어 두었다가 신들의 요구가 있으면 풀어놓아 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의 여신은 아이네이아스와 트로이 유민들이 이탈리아로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을 해방하려고 아이올로스에게 거친 바람을 부탁했는데, 시칠리아 해안을 항해하던 아이네이아스 일행은 아이올로스가 일으킨 사나운 폭풍이 진로를 벗어나 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려갔습니다. 히포테스의 아들 아이올로스는 특히 포세이돈의 아들 아이올로스와 아주 혼동되며 전승에 따라 이들을 아예 동일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잔혹한 마녀 키르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돼지로 만들어 버렸으나 얼마 후 다행히 신의 도움으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지하 세계로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키르케는 지중해의 외딴 아이아이의 섬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깊은 숲속에 있는 키르케의 집 주위에는 그녀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변환사자며 이리들이 오글거리고, 키르케는 집안에서 큰 배틀로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는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의 공격으로 배와 부하들을 대부분 잃은 채 키르케의 섬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섬을 살피는 정찰대를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에우릴로코스 한 명뿐이었습니다. 에우릴로코스는 숲속에서 으리으리한 석조 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건물 앞에는 사자와 이리가 여러 마리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잠시 후 안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나오더니 정찰대를 친절하게 맞아주며 음식을 제공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마법의 약초가 들어있었고 군인들은 모두 돼지로 변했습니다. 키르케는 돼지로 변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모두 우리에 가두었고, 에우릴로코스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덕분에 활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우릴로코스의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는 즉시 부하들을 구하러 무장을 하고 키르케의 집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오디세우스는 젊은이로 변한 헤르메스 신을 만나 키르케의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약초를 받게 됩니다. 헤르메스는 또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가 동침을 요구할 텐데 그러면 칼을 빼들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먼저 받아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의 가르침대로 키르케의 마법을 물리치고 부하들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은 후 키르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키르케의 집에서 1년을 지내다 다시 귀향길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먼저 하계로 내려가 연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 조언을 구한 다음 여행에 나설 것을 권하고, 바다에서 그에게 닥칠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지하세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친구의 영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품게 되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나와 다시 길을 떠난 오디세우스 일행은 요괴세이른의 작은 섬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세일에는 날개를 단 요괴들로 목소리가 꾀꼬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매우 아름다워 그 근처를 지나가던 선원들은 모두 노랫소리에 취해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세이렌이 다가와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꼭 한번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서 병사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으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에게는 밀초를 녹여서 귀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배가 세이렌이 노래하는 곳을 천천히 지나가자 역시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는데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다행히 몸이 돛대에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16번째 이야기, 앞을 못 보는 음유시인 호메로스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